분석 함수의 윈도인절에서 이 분석 함수 대상이 되는 행위 기준 범위를 잡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low는 물리적 결과, 그 다음에 range는 논리적 범위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사용되는 형태는 no스나 range 둘 중에 하나 두고 시작 단어를 하나 쓰는 방법과, 그 다음에 lows나 range를 두고 between 시작 단어 and 종료 단어 이렇게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단어라고 표현을 했느냐? 시작 단어의 사용 가능한 내용이 unbounded preceding, 즉 미지정권, 그 다음에 current row, 현재의 건,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어떤 값을 넣어주고 그거 이전 아니면 그 이후 이런 식의 내용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작 단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작 단어에서는 between이 없는 경우에는 following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이렇게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료 단어는 unbounded following, 즉 미지정 이후의 모든 건, 그 다음에 current row, 지금 현재 건까지,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preceding과 following,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lows입니다. 정렬된 low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결과로 나온 low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unbound preceding, current row, 3 집어넣고 preceding 하면 색 로우 이전 거부터 이렇게 식으로 해서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계산의 범위는 첫 번째 뒤에서부터 두 칸 뒤까지의 값을 써매라. 이제 이런 식으로 로우를 기준으로 범위를 지정을 한다. 그게 로우스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range입니다. 이 range는 조회된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표현합니다. 즉,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값을 더하거나 빼서 계산하기 때문에 윈도잉이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로우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범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지금 다른 내용은 다 비슷하고 2000 프레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셀러리에 대해서 2000을 빼주고 3000을 더해준 그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을 갖고 와라. 이런 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어 조건에 저희가 값을 주듯이 그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레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예제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앤쿼리입니다. 오라클 CBC에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오프셋, 패치, 그 다음에 only나 with ties 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오프셋은 몇 개의 로우를 넘겨라 라는 의미가 되고, 패치는 얼마만큼 가지고 와라, only는 딱 해당되는 지정한 숫자만큼, with ties는 동일한 내용을 같이 갖고 와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플로이스에서 정렬됐던 이름으로 정렬된 내용으로 쭉 가지고 오는 걸 확인하겠습니다. 아담부터 윈스턴까지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두 개의 로우를 넘기니까 알베르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까지, 세 개. 그러면 알렉산더. 이거 두 개로 해가지고 내용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오게 되면 알베르토하고 알렉산더를 넘기고 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대신 only 대신에 지금 with ties라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갖고 오지만 동일한 이름이 있을 땐 동일한 것을 한꺼번에 갖고 와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퍼센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5%다라고 하면 약 107건에서 6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전체 건수의 퍼센트로 해서 가지고 올 때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즉 5개를 넘기고 갖고 와진 6개의 로우가 보여지는 이러한 방식으로 12C에서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라클 12C 이전에서는 대부분 로우넘을 이용했던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합니다. 즉 로우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상의 컬럼입니다. 테이블에 이미 가상의 컬럼으로 존재를 하고 있어서 실제 컬럼은 아니지만 로우넘이라고 쓰면 이런 식으로 이미 기존의 일련 번호 순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렬을 시키게 되면 이미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서 정렬했을 때 그 순번이 뒤죽박죽 엉뚱하게 꼬이게 됩니다. 그걸 방지하는 방법이 바로 서브쿼리, 인라인뷰 서브쿼리를 이용해 주시면 정렬된 이후에 다시 노넘이 부여되기 때문에 실행을 하시게 되면 노넘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중에 6보다 작은 조건, 즉 5까지 갖고 오는 그러한 조건들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5개까지 갖고 오는 이러한 문장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노넘을 이용했을 때에는 반드시 1번부터 이용을 하여야 되는데 중간에 3번부터 크거나 같고 9번보다 작은 것을 추출하려고 한다. 에러가 나오진 않지만 해당되는 노우가 보여지지 않고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이외에도 노넘 이꼬르 3이라고 하면 역시 결과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1부터 나올 수 있는 조건을 실행해야만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필요한 건 이 3번 하나인데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즉 오라클 12에서 오프셋과 같은 기능을 구현하려 할 때 저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페이징 처리 방법입니다. 이러한 페이지 처리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정렬했었던 내용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노넘으로 한도치를 지정을 하면서 값을 갖고 오고 이 노넘을 컬럼으로 대응시켜서 다른 값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걸 다시 인라인뷰 형식으로 걸어서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변환시켰던 그 컬럼을 이용해서 조건을 지정을 하게 되면 원하는 페이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에서 9까지 값을 갖고 와라. 즉 노넘은 1번부터 6번이지만 실제 1번부터 7번이지만 실제 저희가 구하려고 그러던 3번부터 9번까지를 갖고 올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페이징 처리를 하기 위해선 한 번 더 인라인뷰로 감싸라.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0지 이상에서부터는 분석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석 함수를 이용한다는 방법은 바로 노넘이나 랭크오버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주로 여기서는 노넘을 이용했던 것과 똑같이 하기 위한 노넘버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용은 똑같고 노넘버에서 오버 그 다음에 정렬하기 위한 값을 지정해주고 그거에 대한 로우 카운트를 지정을 하시면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돼서 로우 카운트가 지정이 됩니다. 그것을 인라인뷰로 만들어 놓고 다시 그 로우 카운트로 페이징 처리든 아니면 작은 처리를 하던 내용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됩니다. 즉 범위 처리도 이것을 2번 감싸야 된다든가 이러한 내용을 하지 않고도
바로 가능합니다. 즉 분석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한 내용은 인라인 뷰를 한 번만 감싸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석 함수가 계속 나왔는데 이 분석 함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함수 중에 순위 함수, 즉 랭크, 덴스 랭크, 그 다음에 로 넘버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우선 셀러리를 기준으로 역순으로 해서 정렬이 되게 하고 각각에 대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보시면 랭크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 숫자가 동일하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 숫자가 4, 즉 넘어간 동일한 숫자 다음 숫자가 나오고 그렇게 쭉 넘어가다가 또다시 동일한 숫자가 나오면 그 다음 숫자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랭크입니다. 덴스 랭크는 동일한 숫자가 나오면 같이 부여하고 그 다음 숫자를 그 다음 숫자로 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즉 1, 2번이 두 개였지만 그 다음은 3, 즉 동일한 그룹 스타일의 순번을 매기는 것입니다. 로 넘버는 각각이 뭐가 됐던 가져온 순서대로 순번을 그냥 쭉 먹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순위는 그룹 안에서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파티션 바이입니다. 파티션 바이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각 그룹에 의거해서 그룹 내에서 순번이 지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 안에서의 순번, 그룹 안에서의 순번들이 지정이 돼서 다시 리셋되고 그룹이 넘어가면 다시 리셋되고 뭐 그룹 안에서의 순번들로 지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집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계 함수는 전체적으로 집계를 할 때는 아예 오버 뒤에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으시면 해당되는 전체 값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파티션 바이를 통해서 그걸로 분리된 그룹 안의 값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렬입니다. 정렬은 말 그대로 처음 값, 맨 마지막 값, 앞에 값, 뒤에 값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렬이 반드시 들어가요. 보시게 되면 처음 값은 처음 값, 라스트 값이 이상하게 뭐 어쨌든 현재의 그 내용으로밖에 지금 안 들어오게 되고 바로 앞에 값은 없기 때문에 뭐 값이 없고 바로 뒤에 값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로우에서는 이전 값인 아담이 보여지고 한 개 뒤에 값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쭉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라스트 쪽 내용, 라스트 밸류 이 내용 이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이해가 어렵지 않으시겠지만 이 라스트 밸류는 왜 지금 자기의 값이 나오느냐 라는 데에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즉 현재의 윈도우 인질이 생략된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까지, 즉 이 시점에는 아직 이 뒤에 대한 내용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의 마지막 값인 본인의 값이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나중에 윈도우 인저를 배우시면서 예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룹 안에서도 해당되는 내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룹 안에서는 대부분 그룹이 없을 때 그룹 안에서 그룹으로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대부분들이 이제 값이 비어 있을 겁니다. 존재하게 되면 앞에 이전 값이 없을 때 비는 거고 뒤에 값이 없을 때 비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보이시게 됩니다. 다음은 비율입니다.
비율 중에 이제 4가지 종류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CUME, DIST,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건수에서 현재 행 건수 비율을 누적한 값으로 최종적으로는 1이 된다. 그리고 퍼센트 랭크는 행의 순번별 비율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으로의 0, 마지막이 1로 해서 계속 누적된다. 그리고 NTILE 해가지고 숫자를 주면 그 숫자만큼 나누어서 군별로 표시가 된다. 그다음에 ratio to left 하면 이제 각각의 비율로 해서 보여지고 그것을 합치면 1이 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되는 내용을 이름이나 각각에 대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값들이 쭉 나와서 0부터 1이 되기도 하고 어떤 군별로 쭉 지정이 돼서 보여지기도 하고 비율로만 보여지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로 조회가 됩니다. 그룹 안에서도 역시 비율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파티션 바이로 그룹 안에서의 내용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선형 및 통계 분석 함수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값이 나오는 내용만 보여드리고 특별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을 실행하면 이러한 내용들로 쭉 표현이 된다. 숫자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해하기 힘든 윈도잉 절입니다. 정렬을 이용해서 이해하기 좀 쉽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윈도잉 절이 없었을 때 일반적으로 값이 라스트 값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것까지는 아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윈도잉절을 사용하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즉 퍼스트 레그나 리드처럼 명확한 경우에는 윈도잉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시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이 퍼스트 밸류와 라스트 밸류를 이용해서 윈도잉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우스를 이용해서 물리적 범위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밸류를 언바운드 프레세딩하고 언바운드 팔로잉 해서 범위를 전체로 주는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지정을 한 것이 하나로 보고, 그래서 퍼스트와 라스트 밸류, 그 다음엔 언바운드 프로시딩 앤드 커런트 로우, 즉 현재 로우까지를 범위로 주고 보여지게 하는 것. 그리고 제가 임의로 앞에 3개부터 뒤에 3개까지 라고 해서 고정을 시켜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언바운드로 다 지정을 하게 되니 이제는 맨 마지막에 있는, 즉 마지막 값이 윈스턴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커런트 로우로 했었을 때에는 역시 아까와 똑같이 안 줬을 때와 마찬가지로 값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 기본적으로 unbound proceeding and current law의 형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담 앞쪽으로 3, 아직은 없으니까 아담이 제일 먼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뒤로 3개, 하나, 둘, 3개 로우, 알렉산더. 그래서 마지막 로우가 알렉산더로 표시가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 역시 첫 번째 값은 아담이 될 것이고 뒤에 값으로 하나, 둘, 3개 알렉산더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역시 3개 아담이고 뒤에 3개 알렉시스까지. 이제 점점 값이 내려가면서 그 범위가 변하게 될 것이고 그 범위 안에서의 제일 앞에 값과 맨 마지막 값을 지정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로우가 물리적인 로우의 형태였다면 레인지는 논리적인 범위로 지정이 됩니다. 이러한 레인지에서는
문자형으로 논리적 범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 우선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로우스 대신에 레인지로만 바꿔가지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즉 데이터의 유형이 레인지에서는 숫자형이어야 되는구나, 데이터 유형이 부적합하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형 자료로서 저희가 이해하기 편하게 카운트해서 보여지는 이 내용으로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unbound proceeding하고 unbound following 이걸로 하고, 또 두 번째는 unbound proceeding and current row, 그 다음엔 500 proceeding, 500 follow 해서 픽스드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한번 어떻게 값이 나오는지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값이 작은 것부터 나오게 되는데, 우선 언바운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건수인 107건이 다 나왔습니다. 커런트 로우는 현재의 1개,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왜 3개가 됐느냐, 즉 값이 지금 숫자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세 번째까지 값이 동일하다, 그때까지 숫자를 카운트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에서는 현재 로우까지니까 2400이라고 했으면 4까지 해야 되는데 역시 값이 2400이 있고, 그 다음 2500 쭉 내려가면서 숫자가 진행되는 이러한 것들이 커런트 로우고, 픽스 로우는 500이라는 숫자를 먼저 빼주면 2100에서 500을 빼면 1600부터 500을 더한 2600까지. 그럼 2600이 몇 번째까지 보이느냐? 바로 15번째까지. 이 15번째이기 때문에 숫자가 15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2200에서는 500을 뺐기 때문에 1700부터 값이 500을 더한 2700까지. 그래서 2700까지를 보게 되면 17개, 17개의 건수가 보여지는, 이제 이러한 그 값에 의거해서 그 윈도잉 범위가 구해지는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윈도잉까지 해서 예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